그런데요, 이렇게 또 하나 짚어볼 게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 대범했던 불법 차명 주식 투자 과정에는 이 펀드 공범으로 적시된 오촌 조카도 모르게 말이죠. 이 주식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원래 오촌 조카가 주범이라면서요. 그런데 오촌 조카도 모르게 어떤 투자가 이루어진 겁니까? 예. 사실 이제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 씨가 사실은 다 했고 나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건데 실제로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조범동 씨가 WFM과 관련된 사전 미공개 정보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세 차례 있었는데 예. 그때마다 바로 WFM의 주식을 차명으로 추가로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군산 공장이 가동할 것이라는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실험이 있다, 음극재 실험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고, 세 번째는 드디어 이 음극재 2차 전지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정보가 있었는데 이때마다 자기는 그냥 이런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만 했는데 예. 정경심 교수는 그때마다 이제 차명으로 WFM의 주식을 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정보를 알려준 조범동 씨한테는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이번 수사에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급 정보를 갖고 있었다는 오촌 조카도 모르게 일부 차명 투자도 정경심 씨가 했다는 주장인 건데요. 그런데 이 정 교수의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는 과거에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 도망가잖아요. 사기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림을 보면 매우 단순하지. 한 몸으로 보면 결국에는 조국 정경심 교수가 지시를 한 거거든요. 당시에는 김태현 변호사님, 예.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다라는 게 자산 관리인 김경록 씨 주장이었는데 오촌 조카도 모르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면 정말 그 오촌 조카 변호인의 말 맞다나 왜 정경심 자기는 죄가 없냐 왜 더 씌우려고 하느냐 이 논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민공개 정보를 전달해 준 게 만약에 오촌 조카가 맞다면 오촌 조카도 사실은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정보를 받고 구체적인 매매 내역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관여하지 마. 알았어. 그런 정보가 있다고 알았어. 하고 이제 정보만 받고 구체적인 매매하고 사고 판 것까지는 조범동 씨한테 안 알려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패턴들은 사실은 정보를 주는 사람하고 정보를 받는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 예. 구체적인 세부 매매 매매 내역은 나도 몰랐을 수는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정보만 받고 안 알려주면.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조범동 씨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게 참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정경심을 차명거래 때 쓴 IP 확인했다라는 거. 저거 이제 주식 매입 자금을 빌려줬다라고 정경심 교수 측에 주장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정경심 교수 동생하고 헤어 디자이너하고 SNS 친구한테. 근데 저렇게 차명으로 세 사람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서 800번 사고 팔았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쪽에서 저런 얘기 한 거 있어요. 그 주식 매입 자금 빌려준 거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요, 그런 주장은요, 검찰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검찰은 바보가 아니에요. 김종석이가 검사라면 만약에 정경심 교수 측이 제가 헤어 디자이너 돈 빌려준 건데요?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헤어 디자이너 소환합니다. 당신 정경심 교수한테 빌려준 거 있어? 돈 빌린 거 있어? 얘기할 거 아니에요, 헤어 디자이너가. 빌렸으면 빌렸다. 아니, 빌린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명으로 명의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뭔가 진술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진술이 없을 리가 없다. 이미 이 사람들 조사 다 끝났다. 그건 수사의 기본이죠. 저거를 헤어 디자인하고 SNS 친구를 소환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저걸 기소를 해요. 그건 기본이다. 또 하나, IP 추정 얘기 나오는데, 주식 매매하는 건 3가지입니다. 창구에 가거나, 전화 주문을 하거나,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요새는 대부분 인터넷으로 합니다. 아마 얼마 전에 한 투를 압수수색한 건 전화 주문하고 녹취가 남거든요. 예. 그 내역을 보려고 쓸 수 있어요, 검찰이. 누가 언제 주문을 했나. 그거 보면 되고, 인터넷 주문한 거는요, IP 추적하면 그게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인지, 서초동 집 컴퓨터인지, 헤어 디자이너가 근무하는 미용실 컴퓨터인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명 주식을 산 사람의 주체가 누군지 아는 거니까. 당연하죠. 누가 거래를 했는지. 검찰이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고 덜컥 차명 계좌, 이 중대한 사항을 차명 계좌를 써서 거래했다고 기소를 하게. 검찰이 그렇게 기소한 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IP 추적,
그다음에 한투에서 있었던 그 전화 녹취록, 그다음에 저 명의 빌려준 사람의 진술들 다 있을 거다. 그러니 그렇게 기소를 한 거다라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다고 하셨어요. 강선우 대변인. 네. 그럼에도 이 정경심 교수 측은 정말 돈을 빌려준 것뿐이다라는 해명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차명 거래를 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어떤 참고인 진술도 받았을 테고 여러 가지 뭐 자금 흐름을 들여다본 그런 증거는 이제 검찰이 정경심 씨가 차명 거래를 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측은 아니다.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돈을 빌려준 것이다에 관련된 그 증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뭐 진술이든 그런 걸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이게 차명 거래인지 돈을 빌려준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 사법 절차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